오, 오,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오코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삿포로 여행 중 다녀온 BA 투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BA는 가볼 만한 곳인지 가는 방법, 그리고 각 명소에서 직접 보고 느낀 솔직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끝에는 BA 투어가 끝난 후 삿포로 시내 일정 소개도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BA가 그래서 뭐하는 곳인데 싶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삿포로 겨울 여행하면 하얀 설원이의 나무 한 그루,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곳은 삿포로가 아닌 BA라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BA는 삿포로에서 차로 약 2시간 반 정도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속초 또는 대전으로 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거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래 이동을 해서 나무 한 그루 보고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탁신간, 흰수염 폭포, 닝구르 테라스 등 눈이 가득한 명소들을 함께 보고 오는 투어입니다. 겨울에 다녀오신다면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인 장관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행지예요. BA 투어를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렌트카를 이용하는 방법과 투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 게, BA가 생각보다 많이 시골이라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동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모든 게 자유롭다는 겁니다. 장소, 시간 아무것도 구애받을 게 없으니 1박을 하고 와도 되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일정을 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눈길 운전이 위험해요. 눈이 워낙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설 작업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도로 중간에 전화가 안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고, 만약 이런 곳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전화도 카톡도 안 터지고 타지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투어 업체를 이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대신 업체가 정한 장소, 그리고 식당 등 짜여진 일정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당일치기 투어 상품들은 한 장소에 30분도 머무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풍경 감상하고 사진 찍기에 바쁜 일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투어 업체가 상당히 많고 그만큼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유롭게 1박을 하고 오는 투어, 미슐랭 맛집 준페이를 다녀오는 투어, 소규모 인원으로 떠나는 투어 등 많은 상품들이 있으니 나에게 맞는 투어 상품을 찾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당일로 다녀오는 버스 투어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BA로 떠나볼게요. BA는 삿포로에서 차로 2시간 반, 왕복 5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위해 아침 일찍 오전 7시에 투어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자리가 선착순이라 늦으면 일행과 떨어져 앉을 수도 있다고 해서 서둘러 출발했어요. 그리고 늦지 않게 버스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BA로 가는 중간에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풍경이 벌써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투어가 점점 기대가 됐습니다. 휴게소는 우리나라처럼 먹거리도 판매하는 것 같지만 아직 이른 아침이라 영업 전이었어요. 간단히 풍경 구경과 사진을 찍고 다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드디어 BA 투어 첫 장소 세븐스타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1976년에 세븐스타라는 담배 광고에 이 나무가 나와서 세븐스타 나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 그 안에 사진도 찍고 눈으로 담아야 하니 서둘러 풍경을 찍어봤어요. 살면서 이렇게 많은 눈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도 저기도 하얀색 뿐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진을 찍고 놀다 보니 생각보다 15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 출발해보겠습니다. 새우튀김 덮밥으로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식당 준페이에 방문했습니다. 보통은 웨이팅이 필수인 식당이지만 제가 이용한 투어는 미리 식당 예약이 돼 있어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준페이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는 새우튀김 덮밥입니다. 다른 메뉴도 맛은 있지만 평범한 편이라고 해요. 3마리 또는 4마리 선택도 가능한데 저는 4마리로 주문했습니다. 새우를 한번 먹어봤는데 튀김옷은 바삭하고 짭짤한 간장 맛이 배어 있었어요. 새우는 큼지막하고 살이 통통해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새우튀김 중 가장 맛있었어요. 준페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투어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2-3만원 정도 비싸지만 저는 충분히 올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비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새우도 4마리로 추천드려요. 3마리만 먹었으면 많이 아쉬울 뻔했습니다. BA에 오신다면 준페이 추천드립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 덮인 들판 위에 홀로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마치 그림 같은 낭만적인 풍경인데요. 바로 BA 투어 중 가장 유명한 장소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작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큰 나무였어요. 그리고 이런 사진들만 보고 정말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생각과는 달리 투어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 자리를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투어로 오시면 한 장소에 길어야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사진 포즈를 미리 생각해보고 오시면 조금 더 다채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게요. BA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사진 갤러리 탁신관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갤러리보다 탁신관 뒤쪽에 있는 자작나무 숲으로 먼저 이동을 했어요. 이곳에서 하얀 눈과 하얀 자작나무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다른 분들이 사진에 나오지 않게 찍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AI로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갤러리로 이동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발이 조금 시려웠습니다. 이곳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BA를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사계절 모두 겨울 못지않게 멋있어 보였어요. 각종 굿즈들도 판매 중이었습니다. 눈 덮인 자작나무 숲에서 사진도 찍고 멋진 사진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온천수가 폭포로 쏟아지는 독특한 풍경이 너무 멋있는 흰수염 폭포에 방문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하얀 물줄기로 떨어지면서 마치 흰색 수염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폭포 주변은 고드름이 얼어있지만 뜨거운 온천수는 얼지 않고 계속 흐르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폭포 아래로 흐르는 푸른 물빛이에요. 온천수에 섞인 미네랄 성분 때문에 이런 독특한 색을 띈다고 하는데 자연이 만들어낸 조화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폭포도 너무 멋있고 웅장했지만 뒤쪽 풍경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는 담기지 않는 웅장함이 있으니 꼭 직접 방문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숲속 요정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작은 마을 닝구르 테라스입니다. 닝구르 테라스는 아기자기한 통나무 오두막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각각의 오두막은 다양한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산책로와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구경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닝구르 테라스가 신후라노 프린스 호텔 안에 있는 호텔 산책로예요. 그렇다 보니 다녀온 다른 투어지보다 인위적인 느낌이 가장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습니다. 밤에 조명이 켜지면 더욱 예뻐진다고 하는데 사람은 더 많아진다고 해요. 사진만 몇 장 찍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호텔이다 보니 화장실은 깔끔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닝구르 테라스를 마지막으로 삿포로 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BA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서울에서 속초를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것과 비슷한 거리라 상당히 빠듯한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눈이 가득 쌓인 설원 풍경을 보고 싶으시다면 하루 정도 투자해 다녀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로운 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1박으로 다녀오는 투어로 다녀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삿포로로 이동해서 저녁을 먹으러 가볼게요. 삿포로에 입안에서 살살 녹는 와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야키니쿠 시부키입니다. 자리는 바 형식이라 조금 불편했어요. 서로인 와규와 토시살을 주문했습니다. 우설이 맛있다고 들었는데 차마 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고기는 정말 입안에서 살살 녹고 너무 맛있었어요. 마블링도 좋고 신선하고 좋은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삿포로에서 야끼니쿠 집을 찾고 계시거나 징기스칸에서 양고기를 못 드셔서 아쉬우셨다면 여기서 소를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야끼니쿠 시부키 추천드립니다. 쿠쿠다스로 만든 바삭한 콘 위에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올려주는 크리미아에 방문했습니다. 삿포로는 일본 내에서도 유제품으로 유명한 지역이라 당연히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많은데요. 삿포로에 오신다면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크리미아 아이스크림은 진한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이 정말 매력적이고 쿠쿠다스로 만든 콘까지 너무 맛있었어요.
오도리 공원에서 일루미네이션 축제 및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도리 공원은 삿포로 시내 가운데 길게 이어진 공원인데요. 매번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니 여행 오는 기간에 무슨 축제가 열리는지 찾아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각종 잡화와 간식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루미네이션과 크리스마스 마켓 둘 다 기대를 하고 오신다면 실망이 클 것 같아요. 그냥 오신 김에 간단히 산책할 겸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식으로 타코야끼를 먹고 싶어 찾아보던 중 타코 하이볼이라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외부 자리는 넓지 않고 바 형식이었어요. 외부에도 테이블은 있지만 날이 추워 이용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있어 큰 대기 없이 안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릿세에 300엔이 있으며 1인 1음료를 주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안주로 과자와 육포를 주셨어요. 과자를 먹으며 기다리니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타코야끼 오리지널과 파맛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이볼 크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옆에 분잔이 너무 커서 저건 메가 사이즈겠지 하고 라지와 미디움을 시켰는데 이게 라지예요. 메가 사이즈는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됩니다. 타코 안에는 생강이 들어있어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술이 많이 남아 메뉴를 추가로 시켰는데 타코 위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를 얹어 피자같이 눌러 만든 요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고 온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자릿세 300엔을 외국인에게만 받는다는 리뷰를 봤어요. 이것만 괜찮으시면 타코에 하이볼 한잔하기 좋은 가게 같습니다. 타코도 맛있고 하이볼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삿포로 이틀차 여행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지 않았지만 삿포로에는 일본 5대 야경 명소 중 한 곳인 모이와야마 전망대가 있습니다. 야경 좋아하신다면 다녀오실만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3일차 일정인 조잔케이 료칸 소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